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이코노미스트란 잡지를 정기 구독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계 여러 언론 중에서 가장 정확한 기사를 쓰고 균형 있는 기사를 쓰며 예측력이 강한 언론으로서 이코노미스트를 꼽습니다. 두 번째를 저 뉴욕타임스로 꼽습니다. 그런데 이코노미스트의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장에는 항상 이런 통계표가 실립니다. 통계표가. 이 통계표는 선진 경제권이라고 부를 수 있는 42개의 나라의 경제 지표를 항상 싣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어느 나라가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가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를 대충 거시 지표로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나라는 우등 국가에 속합니다. 경제를 잘 운영하는 나라로 속합니다. 예컨대 이번 주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GDP 국내 총생산 증가율은 연 2.7%로 나옵니다. 2.7%.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2.7% 성장했다는 뜻이죠. 근데 2.7%는 과거에 우리 10% 이상 성장하던 70년대, 80년대 비교하면 낮지만은, 그러나 성숙된 경제 체제를 가진 나라, 예컨대 유럽 나라에 비교한다면은 아주 높은 편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잘 나가는 독일도 GDP 성장률 1.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이 3.1%로 유일하게 유럽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이 스페인은 하도 경제가 어렵게 되었다가 약간 회복세를 보이니까 그렇게 단기적으로 높게 보일 뿐입니다. 일본은 0.8%로서 우리보다 낮게 나옵니다. 중국은 6.9%로 나옵니다. 한때 10%를 자랑하던, 연평균 10% 성장률을 자랑하던 중국이 좀 감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아마도 인도가 중국을 추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통계는 역시 이 실업률이라고 봅니다. 실업률은 한국은 3.2%로 나옵니다. 유럽에서 평균 유로를 쓰는 나라의 평균 실업률은 11%입니다. 11%입니다. 그리스의 경우에는 25%입니다. 실업률이. 스페인은 22.2%로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10%, 독일은 6.4%입니다. 미국은 5.1%인데 이게 매우 낮습니다. 이 끊을 수 있대. 네. 미국은 5.1%로서 아주 경제가 지금 잘 나간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4.1%로서 우리보다 높게 나옵니다. 일본도 3.4% 실업률, 우리가 3.2%니까 우리보다 높게 나옵니다. 자, 실업률 부분도 한국은 세계적 기준으로서는 매우 우량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보여집니다. 물론 청년 실업률 높습니다만은 외국에서는 더 높죠. 예컨대 스페인이나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청년 실업률이 거의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왜 좋은 직장을 못 만드냐, 이렇게 말하면 또 할 말이 없습니다. 좋은 직장이 문제가 아니라 우선 일자리를 만드는 그 자체가 우리가 따져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일자리냐 나쁜 일자리냐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이 일에 대한 모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에 무슨 귀천이 있습니까? 물론 봉급이 많으냐 적으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좋은 일자리, 나쁜 일자리는 없습니다. 일자리는 다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외환 수지란 거 있죠. 무역 수지, 뭐 아니면 특허, 관광 이런 걸 다 합쳐가지고 외환 수지. 어느 나라가 외국 돈을 빌어서 나라를 운영하느냐, 아니면은 남기면서 이 외화를 쌓아가면서 넉넉하게 흑자 경영을 하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외환수지 통계인데, 이 외환수지 통계는 어떤 경제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어떤 나라의 경제를 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통계라고 일컬어집니다. 우선 이 외환수지 통계에서 항상 꼴찌로 나오는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이죠. 미국은 현재 말이죠. 지난 1년을 잡았을 때 외환수지 마이너스가 4,290억 달러입니다. 4,290억 달러의 외환수지 적자를 보면서도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달러라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축통화를 미국이 관리하고 있는 덕분이죠. 자, 두 번째로 외환 수지를 흑자를 많이 남기는 나라는 물론 수출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지난 1년 동안 2,878억 달러의 흑자를 남겼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라죠. 독일입니다. 독일은 한때 한 수년 전까지 항상 수출 세계 1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한테 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807억 달러의 흑자를 남겼습니다. 흑자. 그러면은 네 번째 나라가 어디냐 하면은 세 번째 나라입니다. 세 번째 나라, 무역 수지 등등을 포함한 외환 수지 흑자 세 번째 나라는 일본입니다. 1,888억 달러입니다. 1,188억 달러. 이 아베노믹스 덕분에 이 수출이 아주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 그래서 1,188억 달러의 외환 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보다 낮았습니다. 그렇다면은 네 번째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이 무역수지 지난 1년을 잡았을 때 무역수지 흑자가 1,048억 달러 나옵니다. 1,048억 달러. 그러니까 1등은 중국, 2등 독일, 3등 일본, 4등이 한국입니다. 외환수지 흑자. 예,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떨까요? 사우디아라비아는 기름을 파는 나라 아닙니까? 세계에서 기름 매장량이 제일 많은 나라인데 마이너스 15억 달러로 나옵니다. 마이너스 10. 왜냐? 기름값이 낮아졌으므로. 그 다음에 이 러시아 같은 나라도 요새 옛날에는 러시아가 아주 잘 나갔습니다만 많이 줄었습니다. 643억 달러. 우리보다 못합니다. 이런 자원 보국에 비해서 우리는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자원을 파는 나라와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나라가 결국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나라가 더 부자가 된다는 좋은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통계를 보겠습니다. 이 재정을 운영합니다. 예산이죠. 예산을 흑자로 운영하느냐 적자로 운영하느냐입니다. 이 복지국가가 되면은 거의 다 예산 적자로 갑니다. 예산 적자가. 예컨대 유럽 나라에서 예산을 흑자로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독일입니다. 0.7% 흑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 비해서 0.7%의 흑자 재정을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독일밖에 없습니다. 유럽에서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군요.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 기름 많이 나죠. 인구가 450만인데 기름 수입이 얼마나 많은지 북해에서 나오는 기름을 팔아가지고 국가가 펀드를 운영합니다. 그건 내셔널 펀드라고 그래요. 그게 1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1조 달러에. 다음 스위스가 0.2%의 흑자 예산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가 다 단단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는. 한국도 0.3%의 흑자 예산을 운영하는 걸로 이 이코노미스트에서는 잡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큰 경제권에 있는 나라 중에서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즉 재정이 튼튼하다는 뜻이죠. 종합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국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위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막 건전한 걸로 아주 건전하게 나오는 게 첫째 산업 생산량, 수출, 그리고 일자리 창출 이런 데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국내적 시각이 아닌 국제적 시각으로 비교를 하면은 열심히 그러나 건전한 경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이 제조업의 위기, 수출의 감축, 이거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잠시 나중에 이야기하더라도 일단 국제적 비교에서는 괜찮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삼성전자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는 산업화가 가장 늦은 한국이 만들어낸 기적적인 회사죠. 아니면은 뭐 괴물과 같은 회사라고 그럴까요? 이런 회사를 우리가 지난 약 150년의 산업화 역사 속에서 만들어내었다는 것은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를 측정하는 최근의 통계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인터브랜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컨설팅 회사인데 이 회사는 매년 브랜드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 가지고 세계 기업 랭킹을 매기고 있습니다. 최근 달포전에 있었던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랭킹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기업이 브랜드 가치가 가장 높을까? 그 브랜드는 우선 많이 알려져야 됩니다. 소비자하고 친근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일 세계에서 브랜드 하면 딱 떠오르는 회사가 뭡니까? 그 회사가 아마 높은 랭킹을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인터브랜드의 통계에 따르면 1등은 애플입니다. 아이폰을 만들어서 세계 사람들의 생활을 바꾸는, 혁명적으로 바꾸는 애플이 단연 1등입니다. 그 가치는 1,700억 달러를 넘습니다. 그 브랜드 가치가. 2등은 어떤 회사일까요? 구글입니다. 구글. 매출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창의력 같은 것을 높게 산 거죠. 구글. 3등은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 코카콜라는 수십 년 동안 이 브랜드 파워에서 이 상위 랭킹에 있었습니다. 코카콜라. 4등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5등은 IBM입니다. IBM. 연속해서 이 IT 회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6등은 최초로 제조업체가 나왔습니다. 최초는 아니고 애플이 제조업체니까 최초로 아시아 회사가 6등에 랭킹됐습니다. 바로 도요타입니다. 도요타. 7등이 삼성입니다. 7등이 삼성. 삼성의 브랜드 파워는 돈으로 계산하면 약 453억 달러로 매겨져 있습니다. 8등은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이 전기 그리고 엔진 뭐 아주 다양한 이 제조업체를 그것도 아주 역사가 오랜 제너럴 일렉트릭 그 회장이 잭 웰치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끌던 1990년대에는 제너럴 일렉트릭이 항상 이 탑 랭킹이 되어 있었습니다. 약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9등은 너무나 익숙한 맥도날드입니다. 10등이 아마존입니다. 10등이 아마존입니다. 이렇게 쭉 회사를 보고 있으면 한국 회사가 또 나옵니다. 39등에 현대 자동차가 나옵니다. 그리고 100등 안에 또 하나 회사가 또 있습니다. 기아. 기아가 74등으로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글로벌 브랜드죠. 글로벌 브랜드. 삼성전자는 또 다른 랭킹에 따르면 세계에서 매출액이
13등 가는 13등의 매출액을 올리는 회사로 이 등수가 매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포춘 잡지가 매년 발표하는 글로벌 500대 기업 랭킹입니다. 매출액 기준입니다. 1등은 월마트라는 미국 회사죠. 2등은 시노팩 그룹이라고 해서 이 중국의 석유 정제 회사입니다. 3등은 로얄 더치 쉘입니다. 그리고 4등이 중국의 국영석유 회사입니다. 5등이 엑슨 모빌, 엑슨이란 기름 회사입니다. 6등도 BP라는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그리고 7등이 또 중국 회사입니다. 중국의 국영 전기 회사입니다. 8등이 폭스바겐입니다. 폭스바겐은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회사입니다. 9등이 도요타로 나옵니다. 10등이 글렌코라는 이 스위스의 자원개발 회사입니다. 11등은 역시 프랑스의 토탈이라는 석유 회사입니다. 12등이 쉐브론, 미국의 석유 회사죠. 13등이 삼성입니다. 삼성전자 13등 이렇게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쉽게 말하면 세계에서 세 번째 되는 큰 공장입니다. 1등이 폭스바겐, 2등이 도요타, 3등이 삼성전자. 이 삼성전자의 설립자이신 이병철 선생은 1950년에 기업을 운영을 하면서 3대 기업 이념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다 한자로 표시가 됩니다. 인재제일입니다. 인재제일, 합리경영, 그리고 사업보국이라고 했습니다. 사업을 해서 나라에 보답한다. 이 세 경영